네, 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오늘 그 경매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은현 겸임교수님 그리고 EH 경매연구소 소장님이신 강은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또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최근 근황 좀 어떠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요즘은 워낙 상황이 엄중한지라 요즘은 가능한 조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사실 법원 입찰도 그렇고 우리 뭐 외부 활동하는 것들도 굉장히 제한들을 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경매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올해 전체적으로 경매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요. 네. 올 경매시장도 6월 달을 고점을 해서 7월 달부터는 미세한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통계상으로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네. 6월 달이 지표상의 최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7월에서는 약간 조정인데 8월 달에 들어와서 그 조정세가 네. 눈에 좀 띄일 정도로 경매 법정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어떤 좀 느낌이실까요? 경쟁률이나 뭐 이런 낙찰가 부분들이. 예, 예. 오히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해 2019년도가 경매 지표상 모든 게 고점이고 네. 올해 들어서 2020년도에는 우하향 조정세이지 않냐인데 사실 여기가 지난 상반기까지는 어긋났습니다. 네. 오히려 저의 생각이 순진할 정도로 네. 오히려 올 지난 상반기는 작년의 열기를 압도할 정도로 뜨거웠는데 예. 여하튼 정부에서 23번에 걸친 그런 융단폭격의 대책도 있는 영향인지 네. 아니면 8.4의 대책, 연일 대책과는 좀 다른데 네. 이런 부분들의 대책의 누진 효과들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지 네. 아니면 라는 그런 네. 특별 상황이 경매 시장을 엄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8월 달에는 첫 번째 지표는 경쟁률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낙찰가도 전반적으로는 하강세, 완전 하강세는 아닌데요. 네. 여튼 그런 조정 장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이런 분위기 때 좀 입찰 들어가면 예전보다는 다소 좀 저렴하게 받을 수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수십 명씩 몰려다니는 그렇죠. 참여자들은 거의 규제 지역 내에서는 보기가 네, 어려우니까 네, 여하튼 그 이전에 비해서는 낙찰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법원경매도 전자입찰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입찰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우리 경매계 해묵은 과제이자 이제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가 네. 전자입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자입찰 시도 여부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네. 멀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사실 이제 경매 절차법인 네.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게 지난 2002년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민사집행법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는 전자입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입찰보증금제도 바뀌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그게 이제 지연됐다가 계기로 다시 한번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것에 대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하면서 네. 아마 이런 그 전자입찰 부분이 자연스럽게 다시 공론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구축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대법원 내 법원 행정체의 결단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이제 엄중한 시국에 있어서 이제 전자입찰의 그 도입 여부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단 어떤 제도의 시행은 네. 그 제도의 이제 효과의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데요. 여하튼 불특정 다수가 특정 일에 모두 다 몰리는 것은 리스크 위험 부담이 큰 건 사실인데 네. 또 이제 반면에 전자 입찰을 시행했을 때는 그 전자 입찰 접속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컴퓨터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이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네. 그런 약간의 좀 걸림돌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간의 문제이지 네. 이 전자 입찰 시에는 곧 다가올 우리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 3년 이내에 도입될까요? 글쎄 그건 뭐 제가 네, 교수님의 예, 개인적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어떤 예감? 예, 만약에 이를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근본적으로 재편성되고 있는데 네. 경매라고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기회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진정이 되지 않고 네. 이 기회가 우리들 일상생활과 가까이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네. 이제 전자 입찰의 장이 네.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워낙 고강도 규제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투자 방향을 좀 어느 쪽으로 잡으면 좀 좋을지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현 정부 출범 이래 23번의 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4가지로 그 정부 정책을 압축할 수 있지 않냐. 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접근에서는 규제 지역에서는 가능한 참여를 자제하라. 우리는 이제 규제 지역은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하튼 규제 지역에서는 가능한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종목 관련해서는 주거용, 특히 주거용 중에서 아파트 관련해서는 네. 그 실수이자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참여를 그 정부는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참여하더라도 가능한 자기 자본 즉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자 우리는 갭 투자는 그 전세 자금과 아니면 금융시장을 통한 이런 네. 레버리지를 이용했는데 이런 갭 투자에 대해서 제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세제 부분 네. 이제 세금 가지고서나 압박을 하겠다. 결국 이제 세금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켓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정부 정책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결국 이제 경매 종사자들의 대응 방안은 이제 결국 이 정부 정책의 그 효과가 지속성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에 따라서 만약에 꼭 지역적으로 한다면, 현재 정부 정책은 규제 지역은 압박을 하면 네. 비규제 지역은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박은 그러면 비주거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그러면 레버리지가 아닌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됐든 공투가 됐든 이런 부분은 또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등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은 세제라든가 대출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에 간섭이 미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확연하게 이제 6.17하고 7.10 이전하고 또 이후가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상가라든지 토지에 대한 문의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아마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아마 그 부분이 예,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제 또 중요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올 연말이나 내년도 이 경매 시장을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그 내일 앞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저의 그 속 좋은 저의 능력인데 네. 하물며 몇 개월 후 뭐 내년 이후를 예측한다라는 게 더 제 능력치를 벗어난 네. 제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앞서 제가 사실 작년도에 네. 지난해 연말 즈음에 올해 이제 2020년도 경매 예상하기에 2020년 연말이나
2021년 연초에는 경매 물건이 급증을 해서 네. 일단 수요가 분산이 돼서 상대적으로 낙찰가도 낮아질 테고 네. 그래서 가능한 실수요자라면은 뭐 시기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이 나오면 시차에 관계없이 참여를 해도 되지만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조바심 낼 이유가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7개월까지의 대법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의 생각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했다라는 건 뭐냐면 네. 올해 2020년도에 그 대법원 통계 자료는 우리가 신규 물건과 진행 물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반인의 예상과 어긋나게 올해 신규 물건은 지난 7월 달까지 총량이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줄었냐면 2019년도는 1월에서 7월 달까지 약 6만 861건이 신건으로 등장했는데 네. 올해는 5만 7,855건으로 약 한 3,000건 가까이 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저도 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네. 단 올해 그 일반 그 거시경제의 고단함이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서울 지역은 뜨겁지만 네. 여타 지방 지역의 경매 시장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진행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는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한 82,372건이었는데 올해는 87,597건으로 뭐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500여 건 정도는 네. 늘었는데 이제 실제 저희가 연초 연말의 예상치에 비해서는 턱없이 네. 적은 수치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매 시장을 강타하면서 일단 3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전국의 경매 법정이 셧다운이 됐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아직은 이제 통계 잡히지 않지만 이미 9월도 두 주간은 네. 수도권 법원 중심으로 네. 뭐 법원이 경매 법정 임시 휴정에 돌입해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경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네. 그런 물건 수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분명 경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과연 올 연말 연초에 경매 물건이 급증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만큼 네. 이제 늘긴 느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막 폭발적으로 경매 물건은 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게 실제 통계상으로도 잡혔기 때문에 네. 이제 과거에는 그 경험치에 의해서 저 역시 네. 심정적인 정서에 의존해서 단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예. 지난 이제 상반기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은 그 경매 물건수 같은 추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하반기라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가뭄의 단비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면 네. 경매 물건이 뭐 정말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늘진 않지만 네. 그 늘은 물건 중에 우량 좋은 지역에 네. 우량 물건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네.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건 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항들 때문에 많이 나올 거로 대중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기대만큼은 네. 아니다. 네. 늘긴 늘되 네. 우리들이 정말 그 이전과 다시 볼 정도로 네. 그런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네. 겁니다. 아마 거기서 진주 같은 걸 또 찾아내는 예, 예.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과 그렇죠. 선구안이라든가 노하우, 발품들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별도로 또 팔아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은현 겸임 교수님하고 오늘 현재 경매 시장 분위기하고요, 또 전자입찰에 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이제 경매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하게 또 저희 채널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